최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뭐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관세를 뭐 상호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 받았고 뭐 일본은 뭐 24%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25%로 막 바꾸고 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숫자 5를 되게 좋아한답니다. 5. 예. 그래서 5를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협상하고 뭐 투자 금액 이런 것도 원래 일본하고 할 때도 뭐 4천억 달러 했다가 뭐 다시 뭐 4,5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5자를 막 계속 넣는 식으로 5 또 25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이제 25에서 15로 저희가 이제 7월 말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 타결을 했기 때문에 15%를 적용받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유사합니다. 제일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많이 하는 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EU라든가 일본인데 근데 자동차 관세는 다릅니다. 그건 품목 관세라 그래서 상호 관세하고 다르게 이제 별도로 취급을 하는데 뭐 철강 알루미늄도 50% 이런 식으로 따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투자 합의 그러니까 MOU 그 문서를 작성을 못하고 있는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그걸 타결을 해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떨어졌고요. 사실 25%가 아니라 원래는 27.5%죠. 왜냐하면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일본이나 EU는 우리처럼 그런 FTA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래 0%였다가 지금 25%를 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EU나 일본은 27.5%에서 이제 15%로 그 관세가 떨어진 거고요. 저희는 여전히 25%.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이게 그 합의의 난항이 되고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 관세를 원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안 되면 그러니까 일본하고처럼 그런 그 합의를 하든가 그게 안 되면 관세를 맞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 거의 뭐 협박 수준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는 이거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EU는 6,000억 달러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3,500억 그 중에서 이제 1,500억은 따로 이제 조선이라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싱겁게 빼놨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서로 다른 상황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3,500억 말고도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기업들이 이제 따로 이거는 뭐 3,500억은 사실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주로 이제 보증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현금 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그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엔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쨌든 채권을 발행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무제한 통화 수합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이게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현금으로 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 정도인데 80% 이상을 거기다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사실 이제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협상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한미 FTA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됐던 것이 많은데 이번 협상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줬잖아요. 그 자동차 관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낮춰줄 관세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협상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던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쌀, 그러니까 이게 쌀 이것도 또 사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쌀 관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WTO에서 협상을 할 때 일본은 사실 그런 최소 수입 물량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국가별로 이거를 딱 나눠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워낙 딴 데서 수입하던 거를 미국에서 쌀을 더 수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하고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소고기 원령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구글 지도라든가 이런 데이터 국외 반출 이런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그런 협의가 잘 되어야지만이 이게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별도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관세가 15% 이상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출 어렵다, 생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선박, 뭐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수출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이건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따라서 또 다 EU 마찬가지고요.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워낙 글로벌 공급 가격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EU에서도 굉장히 철강 수입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보호주의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싱가포르에 이어서 그 2위의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GDP 85% 이상 커버하는 그런 FTA 강국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상품 수출이 너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G20 국가들 중에서도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는 한미 동맹 그 안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또 국방비 올리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압력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합의한 그 MOU가 이제 발표됐는데 기본적으로 뭐 잘 많이 이제 보도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어디다 투자할지를 정한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처음에는 50대 50으로 나눠갖고 그 투자금을 다 환수하고 난 뒤에는 90대 미국이 90% 가져가겠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은 한 푼도 안 내고 지금 그냥 이거를 가져간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일본처럼 우리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는 사실 그 마스가라는 걸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협상할 때 조선업에서 우리가 많이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미국의 어떤 제조업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일본하고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과거에 그 외환 위기를 겪은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이제 얘기하는 게 한미 산업협력 방안을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산업보완형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첨단 신흥기술에서 그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하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제조업이 많이 이제 사양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버먼트가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술 확산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첨단 기술을 한국에서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뭐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굉장히 좋은 테스트베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하고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광물이라든가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 공동 개발 또 공동 비축하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에너지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이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관련해 가지고 그 뭐 우선순위에 대한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우리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달 동안 이제 올 초에 미국에 가 있으면서 DC 가 있으면서 했던 것들 결국은 이제 같은 얘기라도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 얘기로 하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 주의 주지사라든가 아니면 거기 정치인들 또는 의회에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지한파 의원들 또는 뭐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띵크탱크나 또는 그런 전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환경을 미국 내에서 좀 조성을 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보다 얘기를 되게 다양한 채널에서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 백악관에 있는 분들 중에도 중요한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 내각 그러니까 정부 내에도 많이 있지만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화해가지고 뭐 따로 자문을 구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뭐 세계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안 좋은 편이고요. 작년에 3%였다가 이제 올해 한 2.7%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 리스크가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뭐 관세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부 걱정, 그다음에 이제 역자산일 거라든가 이런 금융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저희는 이제 그 뭐 지난 1년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0.8 뭐 내지는 하여튼 1% 밑으로 전망했던 기관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지금 다 이제 수정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 지난 그 한 6월, 7월 이때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한 1%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전망했고요. 상반기에는 약 0.2밖에 안 됐지만 이제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정책 신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 효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하반기 한 1.8%에서 이제 평균하면 한 1%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한국 경제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소비가 많이 위축됐고 그다음에 건설 분야, 뭐 석유화학도 또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근데 소비 투자는 이제 반도체가 좀 주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 수출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거의 성장이 정체되는 그런 당연히 뭐 관세 여파 그다음에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세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한경협에서 이제 BSI라 그래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매번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 2022년 4월 이후에 3년 4개월 동안 계속 이게 기준선 미칩니다. 그러니까 100을 넘어야 이게 이제 기업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거다라는데 계속 지금 100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특히나 이제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년에 이제 정치적으로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급락했었고 여전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지금 통상환경 불확실성이라든가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 그리고 국내 건설 부동산 부분 침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방 요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기술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신정부의 어떤 효과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좀 상방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상방 요인 말씀드린 것처럼 AI 중심의 IT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하방 요인은 뭐 대외적인 요인 그다음에 국내 내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금 정부 출범 뭐 100일이 지나서 사실 이제 뭐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실용이라는 걸 제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지난번에 이제 미국 그 순방 가셨을 때 저도 이제 DC에 갔고요. 뭐 그 저는 이제 그 순방 단원은 아니었고 CSIS에서 잔 헨리 소장이랑 대통령이랑 이제
대담을 했는데 뭐 그 자리에는 제가 있었고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자리라든가 또는 다른 자리에서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실용 외교의 실체가 뭐냐. 특히 이게 외교에 실용을 붙이니까 이게 어떤 원칙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다르게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실익을 위해서 그 명분이나 이런 게 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일관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외교에서는 그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외교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많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실용이라는 게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반면 그래서 이제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같이 갖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뭐 335 비전 뭐 이렇게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이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잠재 성장률 3% 만들 수 있으면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이래가지고 이제 뭐 진짜 성장을 하겠다. 뭐 그전까지는 뭐 가짜 성장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우리 이제 지인혁 교수님이 뭐 이제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이런 노란봉투법 이런 게 사실 지금 또 여전히 지금 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 통과가 됐고 뭐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거부권을 통해서 이게 법안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됐는데 그거보다 더 센 상법까지도 하고 이거의 목적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을 저평가를 해소해가지고 그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주가는 계속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근데 이게 꼭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냐?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아무튼 이 부분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이제 경영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송을 많이 남발할 가능성이 또 있고, 어떤 기업이 장기 투자 결정을 할 때 이 그 배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